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책 언박싱입니다. 무려 30만원어치 책을 제가 어제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자기계발 콘텐츠를 만드는 만큼 또 많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이렇게 주문을 해서 자주 보는데 이번엔 또 특히 좀 많이 질러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어떤 책을 보는지, 그리고 또 책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고 저만의 독서법이 또 있는데 그 독서법도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박싱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책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빨리 책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책이 온다는 게 참 좋아요. 총 어제 쓴 내역이 지금 보시면은 27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27만원 정도 책을 결제를 했는데, 자, 제가 어떤 책을 골랐는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7일 만에 끝내는 면접 합격 시크릿. 제가 최근에 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면접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이라고 치니까 이 책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책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고른 거고요.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음 책은 이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간단한 병맛 솔직함으로 라고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 말이 좀 솔깃했습니다. 제가 90년대생은 아니지만 또 제가 앞으로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이 또 90년대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령대 트렌드를 알고 싶어서 주문을 했고요. 다음은 이기는 대화라는 책을 주문을 했어요. 이기는 대화. 제가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코치로서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것도 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90% 바뀐다. 그런 얘기가 써 있어서 또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면접이라고 치니까 나와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면접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을 했다고 했는데, 특히 채용 담당자가 공개를 했다고 해서 바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일단 책이 5권이죠. 벌써 책 5권을 했고, 그 다음에는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게리 베이너척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기도 하고 또 유명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SNS에 관련해서 정말 전문가예요. 인스타그램도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늘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한국어판이 나와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라는 책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러닝을 하면서 러닝 멘토와 함께 뛰니까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저는 멘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뭔가 저보다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경지에 오른 사람들, 그들의 사는 법, 이런 부제목이 써 있길래 이것도 한번 멘토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주문을 했고요. 다음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인데, 저는 아침에 진짜 잘 못 일어나는 사람이지만 아침에 잘 일어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그 부자들이 뭐 그렇게 일어나는 습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써있는지 궁금해서 미라클 모닝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결정적인 순간 힘을 발휘하는 최강의 말하기. 지금 책이 벌써 몇 권이에요? 지금 8권이죠? 책이 8권인데 어쨌든 이거 9번째 책인데요. 소통 전문가 손영주가 알려주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비법인데 딱 저에게 필요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말센스인데요. 이 말센스라는 책도 말에 대한 내용인데,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라고 해서 참 센스 있게 제목을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책은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아마 강민우 씨가 마케터에서 꽤 유명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관련해서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봤는데 아주 좋은 글귀가 마음에 와 닿아서 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책도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샀습니다. 자, 지금 책이 보면은 이게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권의 책이 벌써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책은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이란 책인데 일본 분이 쓰신 책인데 예의 바르게 상대를 제압하는 결정적 한마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위로하는 말도 있고, 설득하는 말도 있고, 정보를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그런 말도 있고, 뭐 말싸움 잘하는 법 그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좀 예의 바르게 상대를 제압하는 한마디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리 있게 얘기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것도 말에 대한 책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수업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 하더라도 다른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례를 가지고 풀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관련된 책이 있으면 꼭 사서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말 잘하는 법. 근데 되게 이 책의 특징이 보면 일본 책들은요 조금 더 얇고 컴팩트한 게 많고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표지를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딱 보는 순간 왠지 일본 책일 것 같은데 일본 분이시네요.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말하는 법, 그런 책이고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인데, 하버드라고 하면 역시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손에 꼽는 명문 대학교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이 말하기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역시 하버드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은 일단 좀 손이 가더라고요. 자, 다음도 말에 대한 책인데 품격 있는 대화라는 책입니다.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높이는 그런 책인데 과연 품격 있는 대화는 어떤 건지 궁금해서 구매를 했고요. 진짜 말에 대한 주제는 책은 다 쓸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말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세 마디로 말한다.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책은 좀 스피치에 대한 것보다는 좀 자기계발, 그러니까 성공 뭐 그런 내용이 더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다음은 나는 이제 설득이 어렵지 않다라고 설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말에 대한 책이죠. 그리고 제가 행동경제학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심리라든가 행동경제학, 행동심리학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별로 책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행동경제학이라는 키워드가 아예 들어가서 책이 나왔어요. 편의점에 간 멍청한 경제학자라고 합니다. 이 책도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예전에 괴짜 경제학이라는 프리코노믹스라는 그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크게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데 이 행동경제학을 이해하게 되면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패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단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 부의 추월 차선을 쓰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얼굴 보고 기억이 났어요. 좀 프로필 사진 좀 새로 찍지 맨날 똑같은 얼굴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또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생각 정리 스피치에 대한 책인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저도 오히려 글로 쓰는 것보다 말을 하면 생각이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와닿았을 땐 사봤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는 읽어봐야지 알겠죠. 자, 마지막 책입니다. 자, 마지막 책은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This is Marketing. 세스 고딘은 이미 마케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보라색 소가 온다. 그 책도 저도 읽었는데 참 재밌게 읽었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간이 나와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늘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네요. 제가 지금 보면 이야, 이 책이 몇 권인지 한번 세볼게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1권의 책을 샀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21권의 책을 구매를 했는데요. 과연 이 21권의 책을 언제 다 읽을 것이냐? 저는 아마 한 2달 내로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두 달 내로 20권의 책을 다 읽는지, 책을 읽는 저만의 독서법과 그리고 책을 고르는 기준, 감명 깊게 읽은 책,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책을 고르는 거는요, 서점에서 고릅니다. 물론 주문은 알라딘에서 했지만 본 거는 교보문고에 가서 봤어요. 교보문고 미안해. 아무튼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보는 이유는 이 전체적으로 이 책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입니다. 이 책을 보면 물론 광고도 있을 거예요. 광고를 이제 돈을 더 쓰는 곳이 매대를 차지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는 책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쪽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분야가 사람들한테 곽광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교보문고에 가서 자기계발 코너를 보고 아, 사람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치, 즉 대인관계예요. 사람들이 말 잘하는 법, 이제 스피치 잘하는 법,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그 근간에는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방법론에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이제 자존감입니다. 이 스피치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있지만 나를 사람들한테 잘 어필한다는 건 그만큼 자존감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감과 대인관계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소통에 대한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공부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개발의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어떤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또 되게 시대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전혀 모르던 분야가 새로 툭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이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 마음에 대한 거예요. 특히 우울증, 아니면 뭐 번아웃, 무기력증, 이런 마음의 어떤 힘든 것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위로의 키워드가 담긴 책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베스트셀러로 뽑힌 그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단가? 그 책도 보면 이제 마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우리 사회가 되게 각박하고 경쟁 사회에서 되게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많이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 그리고 학습법, 그리고 위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자기 개발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서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을 보는지를 주로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요. 그럼 책은 어떻게 고르느냐? 책을 고르는 저만의 방법은 일단 느낌입니다. 느낌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저자의 어떤 유명세를 보는 게 아니라 책 표지, 책 손에 딱 잡았을 때 질감도 저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책을 보는 내내 손으로 들고 책을 보기 때문에 과연 이 책이 내 손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도 많이 보고, 표지 디자인도 따집니다. 표지 디자인 예쁜 책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표지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런 표지 질감이나 표지 디자인도 많이 느낌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목차를 주로 봅니다. 목차를 구성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책이 전개가 되는구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죠. 그 내용들을 주로 봐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책이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고릅니다. 자, 그런데 그거 다 중요한데 저는 느낌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맛집 고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라마인지 그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심야식당. 심야식당에서 그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평가한 맛집보다는 그냥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그 느낌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대사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책도 막 사람들의 평가가 뭐 별을 얼마나 받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펼쳤을 때 책 냄새와 디자인, 어떤 여러 가지 뭐 활자, 그런 종합적인 요소가 읽고 싶다,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책을 고를 때 과연 이 책이 얼마나 좋을지 안 좋을지를 미리 생각하기보다 그냥 구매를 하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책에 대한 지로는 안 좋은 책은 없다. 진짜로 솔직히 읽다 보면 이걸 왜 썼지? 그런 책도 있어요. 진짜 막 책 읽는 시간이 아까워, 그런 것들은. 근데 그래도 꼭 한 가지는 배울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고릅니다. 여러분도 남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평가에 의존하기보다는 나의 느낌, 직감에 의존해서 책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독서법인데, 이 많은 책을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읽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책을 빨리 읽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책을 어떻게 보냐면 책을 편하게 봅니다. 막 책이랑 싸우지 않아요. 책이랑 싸우지 않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활자를 그냥 봅니다. 읽는다기보다는 좀 본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책을 한번 봐서 제가 다 암기할 것도 아니고 이걸 봐서 뭐 시험을 치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되 문장을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그냥 덩어리로 좀 본다는 느낌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술술 넘깁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막힘없이 책을 계속 넘기면은 책이 뭐 이 정도 책 같은 경우는 대여섯 시간이면 보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책을 빨리 보고 대신 여러 번 봐요. 제가 예전에 수험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두꺼운 책을 빠른 시간에 많이 봐야 됐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책을 빨리 보고 대신 여러 번 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밑줄을 치면서 보는데 밑줄은 여러 번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볼 때는 한 3번, 4번에 걸쳐서 칩니다. 기본 그냥 볼펜으로 치는 줄도 있고 형광펜도 그냥 형광색,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이 색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면서 보되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중복해서 또 밑줄 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막 한 문장에는 형광색도 쳐져 있고 파란색도 쳐져 있고 빨간색도 쳐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그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 한 권을 몇 분 만에 볼 수도 있죠. 내가 핵심적으로 느끼는 부분. 그리고 책을 여러 번 본 거에는 뒤에다가 스티커도 붙여 놓습니다. 몇 번 봤는지를 좀 알 수 있게. 그래서 평균 한 3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한 책을. 좋은 책일 경우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저만의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밑줄을 쳐놓잖아요. 그 밑줄 친 내용들은 컴퓨터에다가 따로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그 이제 독서장이라는 폴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은 제가 여기서 밑줄 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굉장히 알짜배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다 그러면 그 독서장만 한번 쭉 훑어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본다. 그리고 덩어리로 본다라는 거. 막 책이랑 씨름하지 않고 그냥 술술 넘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책을 줄을 치면서 보고 나중에는 줄친 내용을 따로 독서장에다 만들어 놓는다는 게 저만의 독서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감명 깊게 본 책이 무엇인지 한 권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아주 저한테 큰 힘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술사라는 책인데요. 제가 뭐 군대에 있을 때라든가 뭐 인생에서 요소요소에서 굉장히 힘들 때마다 책을 사봐서 그 책은 집에 3권이 있습니다. 원래는 4권이 있었는데 한 권은 중고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책을 이제 사서 봤기 때문에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이미 모든 것이 다 쓰여 있다. 마쿠투. 그러니까 애써 걱정할 필요 없이 이미 다 될 건 되니까 그냥 하면 된다. 약간 좀 그런 메시지예요. 너무 막 힘주고 살지 말자. 그런 내용인데 저는 그 책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 연금술사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책을 감명 깊게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꼭 연금술사를 추천하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한번 보세요. 정말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차분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은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이라면 앞으로의 콘텐츠를 위해서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